대면 활동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곳곳에 무인 시스템이 일상화하고 있는데요. 음식 주문을 키오스크로 하고 주인 없는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고 자판기로 책을 빌릴 수 있는 세상. 어느 쯤에 익숙해진 무인 시대를 소개합니다. 과거 지역에 많은 선비와 학자를 배출했던 강릉 향교의 건축물들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말 강릉 향교 명륜당을 비롯해 동무와 서무, 전랑까지 보물로 지정됐는데요. 성균관을 제외한 지방 향교 중 규모가 가장 크다는 강릉 향교를 찾아서 평소 알지 못했던 옛 성현들의 배움의 터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추위가 아직 머물고 있지만 계절은 어느덧 봄을 향하고 있는데요. 봄의 문턱에 들어서는 입춘절기를 맞아 입춘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입춘첩 나눔 행사부터 원주 영랑촌의 독특한 풍속인 토우 만들기 체험까지 봄 마중하러 함께 가보실까요?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2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용석 씨, 네. 용석 씨 원래도 사실 꽃미모를 자랑하시지만 오늘따라 빛이 나고요. 더 멋지신 것 같은데요. 오늘 명수 씨가 저한테 잘못한 게 있으신가 봐요. 아유. 갑자기 이렇게 칭찬이 훅 들어오니까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잘못한 거 절대 없고요. 예,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바운스 춤을 좀 쳐드려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아니요. 춤은 잠시 넣어두시고요. 예. 제가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를 봤는데 칭찬을 많이 할수록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자, 칭찬을 많이 할수록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 말을 좀 해석을 해보면요. 네. 칭찬을 듣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칭찬을 하는 사람에게서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라도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담은 칭찬 한마디는요, 큰 힘을 발휘하는 법이니까요.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하기 실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휴대폰 카카오톡 앱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나서 편하게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많이 소통해주세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가 스튜디오에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365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소식 만나볼까요?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사람들 만나기가 참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 어떤 작정이죠? 사람들을 하루 동안 안 만나겠다라는 작정을 했어요. 사람을 안 만난다.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죠. 자연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자연인이 아니면 불가능할 그러니까요. 것 같았는데요. 또 가능합니다. 이 대면 없이 비대면으로 보낸 저의 일상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사람 만나기 두려운 요즘 세상. 고독하구만. 이젠 거리두기도 습관이 되어가나 봅니다. 참, 이 추운 날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려가지고. 오늘 같이 가시는 피디님 맞으시죠? 참 조금 불편하네요. 원래 이렇게 낯 가리시고 그런 건 아니죠?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대면하는 게 조금 민망하니까. 예.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이 무인 시대가 좀 잘 돼 있는데. 사극 아니야, 사극? 우리가 오늘 가볼 거는 무인 시대. 대면하게 대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비대면 라이프. 진영이의 혼자 즐기는 하루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할 일이 수두룩. 우선 책을 빌리기 위해 춘천시립도서관을 찾아갔는데요. 뭐야? 설마 오늘이 휴관일이네요. 아하. 이게 뭐죠? 예. 아유. 자, 그럴 줄 알고 이런 날에는 또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요즘은 스마트 시대 아니니 홈페이지에서 읽고 싶은 책을 하루 전에 미리 예약해두면 이렇게 휴관일에도 항상 열려있는 무인 대출기에서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어디 보자. 내가 예약한 책은 어디 있나? 자, 그럼 여기서 대출 누르고 끝이구나. 어때요? 신기하네요. 정말 쉽죠? 그러게요. 짠! 와우. 이렇게 3권이나 빌렸습니다. 오늘은 휴관이라 가지고 책을 못 빌릴 줄 알았는데 이 무인 대출 도서 시스템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3권을 예약했습니다. 무인 대출의 비밀은 이렇게 예약 도서를 미리 채워주는 도서관 직원의 숨은 노고. 선생님 얼굴은 못 뵀지만 감사합니다. 아, 이제 책도 빌렸는데 이제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여기 어디 읽을 공간이 있다 그랬는데 눈 씻고 봐도 평범한 주택가. 어딨어? 아, 저기 있네. 저희 집이냐고요?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예약제로 운영되는 무인 찻집입니다. 이렇게 꾸며져 있구나. 너무 예쁜데? 책 읽기 딱 좋은 분위기죠. 감성이 너무 박진영 감성인데? 예약한 시간 동안은 편하게 쓸 수 있는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 준비된 차도 맛있더라고요. 이게 혹시나 뭐 오해하실까봐 하는 얘기인데 늘 이래요. 늘 이렇게 뭐 차 한잔 하면서 책 한 권 읽으면서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지 화면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딱 힐링하고 가면은 겨울의 고독은 아주 최고. 진짜 책 읽고 있는 거 맞을까요? 그럼요. 저 시간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라갑니다. 그렇게 제가 무인 찻집을 다 이용하고 떠나가면 얼마 후 누군가 이 공간을 찾아오는데요. 바로 무인 카페의 사장님입니다. 손님과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는 거죠. 방명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걸로 좀 소통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온전히 자기만의 그런 일상을 보내는 그런 공간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의 양식을 채웠더니 이제는 이 배가 너무 허전해요. 이 허전하면 어떡해요? 또 채워줘야죠. 여기로 딱 채워주러 갑시다. 비대면 라이프라도 출입 체크는 필수! 깨끗하게 소독한 손으로 무인 단말기에서 주문하면 주방에서 곧바로 먹음직스러운 수제버거가 조리를 시작합니다. 정말 맛있겠죠? 기가 막히네요, 진짜. 그런데 서빙 하려다 말고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저 뭐 믿으시겠습니까? 와! 자동으로 로봇이, 그죠? 저기 누구야? 로봇 아니에요, 로봇? 이 요리조리 장애물을 피해가며 능숙하게 다가오는 이세계 알바생 삐리삐리 압류 버거. 서빙도 로봇이 한다고? 와. 진짜 태어나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보네요. 고마워 얘야. 아이고 고생했다.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또 돌아가네요, 뭐 또. 서빙도 로봇이 합니다. 주문부터 아까 기계가 했는데 저 서빙까지 이 기계가 로봇이 할 줄 몰랐어요.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3대째 이어왔다는 사장님의 손맛은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먹는 거 최고죠? 해주시네요. 예. 그러니까요, 와우. 위생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 면에서도 또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만족감이 크고요.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 방식을 더 선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차차,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오늘 꼭 세탁해야 하는 빨랫감이 많거든요. 요즘은 빨래도 무인시대. 저희 강아지 옷을 빨래를 해야 돼가지고. 애견용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고 맞춤 코스로 스타트!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안 만났잖아요. 근데 이런 촬영은 또 처음이네. 한 명도 못 만났어 진짜. 또 여기가 춥네. 외로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 그렇죠. 정말 이 무인 시대가 되어가는 하루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커피나 한잔 마시려고요. SNS에서 예쁜 카페로 유명하다는 이곳
역시나 사장님은 안 계시네요. 여기 보면은 카페 이용법이 이렇게 나와 있네. 이젠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 자판기로 음료를 주문하면 카페 공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추억의 만화책부터 게임기까지 우리 사장님의 취향이 한껏 묻어나는 레트로 소품들. 코로나 전에는 이 공강 시간을 보내러 오는 대학생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는데 어떤가요? 생각보다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니까 뭔가 좀 어색해요. 맨날 이렇게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그랬는데 뭔가 조금 어색한 게 확실히 있습니다. 혼자면 어때요? 놀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까짓거 혼자 놀면 되죠. 진영이랑 보드게임도 하고 진영이랑 전자오락도 하고 이거 어째 내 방처럼 편한데? 점점 즐기네요. 네. 집에 가야죠. 집에 안 가요?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녁 내일 꽤 어떻게 늦은 보는 시간이죠, 지금. 늦었어? 아 저요? 네. 아니 좀만 더 합시다. 아쉽지만 퇴근이 간절한 피디님을 위해 여기까지. 아참, 다 읽은 책은 반납하고 가야겠죠? 반납도 무인으로 쇼! 책 친구 안녕! 오늘 하루 무인 시대로 살아봤는데 이 편안하면서도 약간 좀 안락한 반면에 나 혼자다 보니까 이 쓸쓸함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셔서 아주 조화로운 일상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요즘은 비대면 서비스가 대세. 하지만 무인으로 즐기는 모든 곳엔 뒤에서 이용자를 챙기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배려가 담긴 무인 서비스, 에티켓을 지키며 이용하자고요. 이 무인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까요, 확실히 이것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편리하고요. 눈치 볼 필요 없죠? 전 요거에 아주 홍당 빠졌습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확실한 무인 서비스였지만 사실은요, 이용자를 위해서 뒤에서 누군가는 백업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그렇죠. 책을 채워주고, 카페를 정돈해주고, 음식을 조리해주고, 여러 가지 뒤에서 정말 이용자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네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더 궁금합니다. 이 꽃차는 누가 준비를 하셨고, 또 이 기가 막힌 햄버거는 또 누가 준비하셨나? 아무래도 이 무인 시스템은요, 약간 좀 신비주의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무인 서비스라는 게 손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사장님의 일손을 덜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네.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절대로 함부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종종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무인 매장에서의 도난 사고 아이고.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규칙을 잘 지켜서 이용을 한다면 장점만 가득한 무인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점만 진심으로 가득해지길 바라는 춘천의 무인 시대 스토리 잘 만나봤고요. 자, 다음 소식은 영동에서 왔습니다. 자, 명수 씨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네네. 소문이 있어요. 어떤 소문인지 아십니까? 어떤 소문이죠? 자, 네네. 얼마 전에 강릉에서 네? 보물이 나왔습니다. 보물 나왔어요. 보물 소식 어떤 소식인지 좀 정확하게 좀 얘기해 잠시만요. 얘기 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지금 네. 두 분 귓속말 하셨죠? 네. 아, 네? 저 트리플 A형이에요. 어허. 자, 준비됐어요. 저 좋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얼마 전에 네네. 강릉에서 귀한 네네. 보물이 나왔어요. 오. 명수 씨만 알려드렸던 진영 씨가 좀 서운해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두 분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강릉의 보물. 또 이렇게- 널리 소문 내셔도 돼요. 또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면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강원 365 시청자분들이 또 서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좋은 소식은 함께 나누는 게 좋을 그래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모두 다 함께 강릉으로 보물 구경 떠나보시죠. 짠!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강릉 향교입니다. 제가 사실 이 학창 시절을 외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향교 들어는 봤는데 이렇게 실제로 오는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보물인지 정말 너무 궁금한데 제가 제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얼른 따라와요. 옛 성현께 제사를 올리고 학문을 갈고 닦았던 향교. 무엇보다 지역의 많은 학자와 선비를 배출한 강릉 향교는 전통 있는 건축 문화재이기도 한데요. 가까이 있지만 모르고 지나쳤던 강릉 향교. 오늘 제대로 알아보시죠.
강릉시 명륜로 29 강릉향교가 자리한 곳입니다. 입구부터 느껴지는 중후함이 오랜 전통의 교육기관임을 느끼게 하는데요. 아, 이곳이 바로 향교군요. 마치 이 사극 배경 같아요. 제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저도 이런 데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요? 과거로의 여행을 떠난 듯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한 이현재 리포터. 오늘의 시간 여행을 위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강릉향교의 모든 것은 이분에게 여쭤보면 됩니다. 최기순 전교님. 정교님, 제가 오늘 이 향교에 대한 모든 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향교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네. 향교는 이 지방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또 공자를 비롯해서 현인들에게 제사 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 기능은 학교가 많이 생겼고 지금은 제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쭉 둘러보니까 네. 크기가 상당한 것 같아요. 아, 예. 이 규모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교 보시면은 앞쪽에 명륜당이 있고 그 뒤에는 예전에 기숙사 역할을 하던 동제와 서재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제사 공간에는 대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무와 서무 그리고 제사 지낼 수 있는 전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균관을 제외하고 전국 향교 가운데서 강릉 향교는 명륜당이라든가 대성전이 그 규모 면에서는 제일 큽니다. 고려 충선왕 5년 강릉 존무사였던 김승인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강릉향교. 조선 태종 11년 안타깝게도 불에 타 2년 뒤 강릉 대도호부 판관인 이맹상의 건의로 다시 세웠고 몇 차례에 걸쳐 수리한 모습이 지금의 강릉향교입니다. 이름이 있네요. 네, 진학문입니다. 진학문. 아, 무슨 뜻이에요? 예, 아이고 학문을 정진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쪽으로? 이쪽이요. 가시죠. 보니까 여기가 향교의 중심 같은데. 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말이죠. 네. 듣기로는 이곳에 보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보물 어디 있나요? 혹시 뭐 땅속 밑에 있나요? 예. 강릉 향교는 이 전체가 건축물 전체가 보물입니다. 건축물 하나하나 보이는 것마다 전체 보물입니다, 이게. 좀 달라 보이네요. 네. 정교님, 근데 네. 뭔가 웅장하고 엄청 큰 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물 같은데 맞나요? 바로 대성전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공자의 시호가 대성지성 문선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지성 문선왕인 공자의 위패. 혹시 그럼 이 강릉 향교가 다른 지역 향교랑 다른 점이 있나요? 네네. 우선 동무를 가시죠. 네. 이 동무에는 우리나라 유현 9분 하고 중국 유현 등 이래서 58분 위패가 여기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요? 네. 그래서 강릉 향교는 특징이 전국에 234개의 향교가 있지만은 강릉 향교는 136위라는 그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유현을 비롯해서 중국 유현 이렇게 해서 136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복도인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복도가 아니고 대성전 앞에 있는 전랑, 그러니까 전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전랑은 우리 여기에서 제사를 지낼 때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올 때는 여기에서 전부 모여서 제사 지내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에요? 예. 아이고, 제가 실례를.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교실은 어디 있나요? 네. 여기는 지금 제한 공간이고 요 앞쪽에 강학 공간이라 해서 배움의 공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명륜당에서 공부를 했죠. 그럼 명륜당이 오늘날의 교실 같은 거네요? 네네. 그럼 한번 네. 보여주실까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쪽. 우리의 옛 성현들이 공부하던 교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머리를 숙이고 2층 누대 형식의 장방형 건물 명륜당. 아래층은 기둥만 세우고 벽을 쌓지 않아
통로로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예, 명륜당은 과거 시험 공부를 하던 교실입니다, 이게. 예. 학당. 예, 예. 아, 네. 서울에는 사부학당이 있고 시골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 학생들이 배웠던 기록이나 책 같은 것들은 예, 남아있나요? 책은 우리 향교에 있습니다. 그때 배우던 책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대부분의 책들이 불에 타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현재 강릉 향교엔 공자의 행적을 그림으로 묘사한 공부자 성적도 등 70여 권의 귀중한 책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책들을 통해 학문에 정진하고 마음을 수양한 선현들은 지역을 위해, 후세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책에 푹 빠진 이현재 리포터가 보물을 놓친 것 같지 않나요? 에? 아까 대성전이 보물이라면서요? 대성전 말고 보물이 또 있어요? 네네. 우리 대성전 앞에 그 있는 전랑하고 그 동쪽에 있는 동무하고 서쪽에 있는 서무가 보물로 지정이 되었고요. 또 이 지금 서 있는 명륜당이 작년 12월 28일에 보물제 288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찾던 보물을 지금 다 돌아본 거네요? 예. 오, 예. 신기하다. 그러면 이게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아유, 어렵습니다. 이것을 올린다고서는 모두 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전해에 한번 우리가 이것을 신청을 했었는데 보물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작년도에 또 여러 학자들님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그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보물로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국가지정보물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아유, 어떠셨어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쁘고 이것은 우리 한교의 지금 현재 7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미처 어디다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희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보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이 황금처럼 빛나고 번쩍이는 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막상 강릉 향교에 와보니까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보물을 찾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지역에 있는 향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700년 길고 긴 세월을 우리와 함께 해온 강릉 향교. 교육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우리의 문화와 전통, 역사를 알리고 있는데요. 자랑스러운 강릉의 보물, 강릉 향교입니다. 와, 강릉에 저렇게나 귀한 보물이 있었네요. 저도 정말 몰랐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유산이죠. 네, 조금 전에 만나봤던 강릉 향교가요. 지방에 있는 향교 중에 규모도 최고고요. 또 영동 지역에 그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던 곳이다 보니까 강릉 시민분들의 자부심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향교라고 하면 그냥 옛날 건물이고 또 옛날 사람들이 이용하던 곳이라고만 생각하면서 멀게 맞아요. 느꼈었는데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향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천히 둘러보다 보면요.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과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전국은 지금 오늘 부산으로 떠나볼 텐데요. 앞서서 저희가 비대면 무인시대 소식 전해드렸는데 요즘은 또 이 배달 음식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배달 음식.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쉽사리 외식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집에서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게 되는데 사실 이게 계속 먹다 보니까 네. 좀 입에 물리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또 집밥이 그렇게 당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소식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집 안에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만 한 끼 식사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건강하고 맛있는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알람 울렸는데? 아, 배꼽시계. 배고파. 이 코로나 때문에 외식도 못하고 이거 배달 음식. 보기 싫어. 뭔가 집에서 좀 간단하고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는 집밥 요리 없나? 당연히 있습니다.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맛있는 한 끼를 차릴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시만. 요새는 다 배달이 되던데. 셰프는 배달이 안 되려나? 여보세요? 혹시 그 셰프도 배달이 되나요? 네, 특급 셰프 곧 갑니다. 뭐야? 벌써 오신 거야? 이야, 남다른 사과 돌려깎기 신공. 손맛부터 달라 보이는데요. 요리 한길만을 걸어오신 김호경 셰프님. 좀 말씀드리면 부끄럽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외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배달 음식은 너무 질렸어요. 예. 근데 또 냉장고에는 이 먹다 남은 재료들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우선 냉장고를 한번 살펴볼까요? 왜 이렇게 아무 말이 없으시죠? 무슨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네네. 여기 있는 간단한 재료 갖고 네. 이걸 활용해서 간편하고 맛있는 요리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쌈장부터 먹고 남은 삼겹살, 묵은 김치, 이 정도는 냉장고에 다 있잖아요. 이 냉장고를 털어서 재료를 골라보는데요. 이 간단한 재료로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궁금하시죠?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되었는데 셰프님, 일단은 우리가 집밥을 해 먹으면 몸에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서적으로 또 영양학적으로 어떻게 좋은가요? 아무래도 외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자꾸 먹게 되면 나트륨이나 화학적 첨가제 섭취가 많아져서 우리의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반면에 집밥은 가족을 위해서 재료를 정성스럽게 선택하는 과정부터 함께 모여 얼굴을 맞대고 먹는 즐거움까지 더해져서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묵은지, 삼겹살, 양배추, 양파밖에 없는데 이게 오늘 첫 번째 요리가 뭔가요? 자, 오늘 요 묵은지하고 요 쌈장, 돼지고기, 그다음에 먹다 남은 이제 소고기, 그다음에 양배추, 파마늘, 양파를 이용해서 묵은지 삼겹살 볶음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요리가 묵은지 삼겹살 볶음밥.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자, 요 묵은지는 네. 아주 깨끗하게 씻습니다. 음. 이 묵은지를 씻는 이유는 일반적인 김치는 그냥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묵은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묵다 보면 우리 하얗게 곰팡이 같은 골마지가 끼거든요. 네. 그리고 신맛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하게 씻었어야 맛의 풍미를 좋아지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볶음밥에 편하게 그냥 쉽게 써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묵은지는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면 되고요. 네. 먹다 남은 삼겹살 같은 경우 그냥 편하게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주셨고. 양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총총총. 양배추도 잘게 다지면 재료 준비 끝입니다. 볶음밥의 비밀병기 쌈장 양념을 만들어 보는데요. 이 팬을 가열한 후 다진 소고기를 볶아주고요. 다진 대파와 마늘, 진간장까지 투하. 잘게 다진 양배추와 양파도 넣어서 달달한 향기를 솔솔 풍겨줍니다. 이제 고춧가루 탁탁 털어 넣고요. 시판 쌈장을 7큰술을 넣는데요. 이때 쌈장의 양은 다른 재료량보다 조금 더 넣는 게 꿀팁입니다. 이렇게 5분 정도 볶은 후 나머지 재료를 모두 넣고 익히면 볶음 쌈장 양념 완성! 아니, 지금 쌈장을 볶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일단 이거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예, 한번 테스팅 한번 해보십시오. 약간만 퍼가지고.
제가 쌈장을 볶았다고 해서 솔직히 굉장히 짤 줄 알았거든요. 짠 거 하나도 없이 볶으니까 뭔가 이게 달달함이 느껴지면서 와, 이 밥 비벼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 요리에 들어갑니다. 이 삼겹살을 지글지글 굽는데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맛있겠지만 양파, 다진 마늘 등 풍미를 더할 자투리 채소를 팍팍 넣어줍니다. 이 마지막으로 볶음 쌈장을 넣고 지글지글 볶아주는데요. 자, 이렇게 냉장고 털이 묵은지 삼겹살 볶음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이 냉장고에 박혀있던 재료들이 맞나요? 자, 이렇게 볶음 쌈장 묵은지 삼겹살 볶음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일단 이름은 엄청 긴데요. 시간은 10분밖에 안 걸렸죠? 예, 후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마스크를 뚫고도 향이 솔솔 올라오는데 이거를 제가 한입 퍼서 먹기 전에 예. 또 한국 사람 하면은 또 이 목을 좀 차차 축일 수 있는 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국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산의 대표적인 어묵을 이용해서 네. 백짬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 여기는 저희 집인데 식당이 아닌데도 백짬뽕탕이 가능하나요? 예, 아주 간단하고 예, 충분합니다. 초간단한 백짬뽕탕 재료. 홍합, 고추, 국물용 멸치만 있다면 바로 요리가 들어가야죠. 배추, 양파, 고추, 어묵 등은 먹기 좋게 손질하고요. 국물용 멸치는 물이 끓으면 약한 불에서 15분 정도 진하게 우려냅니다. 자, 이제 손질한 재료를 한 번에 싹 다 넣고요. 멸치 육수를 조금만 넣고 자박자박하게 끓이는 게 꿀팁. 그래야 재료 본연의 맛이 진하게 우러나온다고 해요. 이 마무리로 남은 육수를 모두 붓고 소금, 후추로 입맛에 맞게 간을 하면 속이 확 풀리는 담백칼칼한 백짬뽕탕 완성입니다. 어우, 추운 날씨에 팔팔 끓여 먹기 너무 좋겠네요. 게다가 마요네즈, 딸기 드레싱을 곁들인 튀긴 두부 샐러드까지 집밥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요리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요, 이 퀄리티가 사실은 한식 뷔페 같아요.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간편하게 만들어졌다는 거. 일단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국물부터 백짬뽕. 야, 이거는 어우. 왜요? 일반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담백하고요. 아니, 이게 잠시만요. 와, 지금 재료들이 굉장히 간편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 짬뽕보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훨씬 맛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와, 너무 좋네요. 와, 이 시원한 맛. 또 밥부터 먹어봐야죠. 밥을요,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이거는 무슨 맛이냐면 시골 가가지고요, 우리 엄마가 해주시는 그 집밥에 시골 강된장 또는 그 된장 쓱쓱쓱 밥에 비벼가지고 딱 입에 넣는 맛이에요. 와, 진짜 엄마가 보고 싶은 맛이다. 와. 와, 외식이 힘든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냉장고 털이 집밥 요리로 건강 챙기세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요즘 뭘 먹을지 고민된다면 이 부엌으로 달려가서 오순도순 집밥 요리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제자들 잘 있지? 올해는 서예를 하면서 마음의 힐링을 한번 해보자.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용석 씨는 혹시 어제 저희가 받았던 삼행시 기억하고 계세요? 삼행시, 네. 삼행시. 사실 아까 점심 때 뭘 먹었는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잠깐만요. 내일이 입춘이다 네. 해서 삼행시 봄 소식으로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어제 입춘절기를 맞아서 봄 소식으로 삼행시를 받아봤는데 네네. 그렇다면 우리 진영 씨는 입춘절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명수 씨. 제가 누구죠? 예. 박진영입니다.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를 말하는 거죠. 이 봄의 시작을 알린다라는 입춘이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입춘절기를 맞아서 입춘 풍속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렸다고 해서 떠나볼 거거든요. 모두 함께 봄 맞이하러 떠나보시죠. 이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신다고요? 봄이 오는 소리요.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잖아요. 사방이 추운데 무슨 봄이냐고요? 아니요. 꽃피는 봄날이 머지않아 오고 있다고요. 새해를 맞은 첫 절기인 입춘을 맞아서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들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봄 맞이하러 떠나보실까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절기, 꽃 피고 새우는 봄 맞이하러 지금 갑니다. 이곳에 붓글씨로 봄을 전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저기 계신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붓글씨를 열심히 쓰고 계신데 사실 제가 읽지를 못해서 지금 뭘 쓰고 계신 거예요? 예, 오늘 쓰고 있는 거는 24절기 중에 하나인 입춘을 맞이해서 입춘첩을 쓰고 있습니다. 입춘첩이요? 네. 입춘첩이 뭔데요? 예, 우주 만물은 끝없이 순환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그 순환 변화하는 것들을 24절기로 나눴습니다. 그 24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 절기가 입춘이고 그 입춘을 맞이해서 사람들의 마음 또한 따뜻한 마음으로다가 바뀌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 내용들을 글로다가 적어서 대문에다 붙여놓는 그런 행사가 바로 입춘첩 행사입니다. 예부터 입춘이 되면 한 해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글귀를 써서 대문이나 기둥에 붙였는데요. 원주 시민들에게 선물할 입춘첩을 써내려가는 최희승 서예 강사.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합니다. 아니 원주 문화원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마다 입춘첩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일단은 뭔가를 나눠받는다니까 굉장히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게 어떤 행사예요? 입춘첩을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또 아울러서 뭐 요즘에 보면 이제 가훈을 이제 없는 집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훈을 저희가 이제 써서 나눠드리는 그런 나눔 행사를 이제 몇 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입춘첩에 이어 가정의 화목을 위한 가훈도 정성스레 써내려갑니다. 붓끝에서 탄생한 가훈. 이 글자는 없을무 땀한 안입을 이룰성. 땀 흘리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게 한짝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동양에서는 항상 음양의 논리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입춘을 맞이해서 크게 길한데 근데 건양다경 양의 기운이 바로 서서 경사가 많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너그럽고 따뜻해서 남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의 집안의 경사가 깃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국태민안 시화연풍,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서 입춘은 입춘인데 진짜 입춘 같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올해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된 만큼 완성된 입춘첩과 가훈은 족자와 함께 지단통에 넣어 각 가정에 택배로 보내는데요.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도 함께 담아 보냅니다. 이 입춘첩을요 직접 받지 못해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 시청자분들께 국장님께서 영상으로 입춘첩을 좀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서의 지혜를 빌려서 온 국민들이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모두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건강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입춘 맞이로 분주한 또 다른 곳을 찾았는데요. 입춘을 맞아서 박물관에서 옛 풍속을 되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에요? 네.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소의 해 신축년을 맞이해서 소 모양 자석 만들기와 클레이 토우 만들기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물관에 오시면 소원을 적어서 소원지를 줄에 걸어보는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마련한 입춘맞이 행사를 미리 체험해보기 위해 클레이 공방을 찾았는데요. 클레이 점토로 만드는 토우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주의 이 세시풍속이었다는 토우 만들기. 제가 얘기만 듣고는 뭔지 잘 감이 안 잡혀서요. 직접 체험을 해보러 왔거든요. 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클레이로 그 토우 만들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아, 네. 좋아요. 네.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저희 아이들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클레이입니다. 클레이를 주재료로 하고 있고요. 스티로폼 위에다가 볼클레이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아, 네. 이걸 이렇게 겉을 이걸로 살짝 네,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를 우리가 이제 황소를 만들 겁니다. 본격적으로 클레이 토우를 만들어보는 윤지현 리포터. 먼저 소 모양 스티로폼 위에 황색 클레이를 꼼꼼하게 붙여주고 다양한 색깔의 클레이를 이용해 눈과 코, 귀와 뿔, 콧뚜레까지 만들어주면 귀여운 황소 완성! 자, 이제 클레이로 만든 토우 완성입니다. 어떠세요? 너무 귀여워요. 이게 만든 사람별로 다 모양이 다르네요. 원주에 전해 내려오는 풍속에 따르면은 지금의 이제 행구동 방곡동 마을이죠. 거기 영랑촌에 입춘단이라고 있었는데요. 이제 매년 입춘 때마다 흙으로 소를 빚어서 한 해의 풍년과 건강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자, 소 만들기 자석 함께 해볼까요? 네, 좋아요. 여러 가지 만들면서 건강과 행복을 직접 기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클레이 토우의 변신은 무죄. 이번에는 실용성까지 더한 토우 자석을 만들어 보는데요. 토우 자석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클레이를 이용해 소 얼굴을 만들고 자석판에 붙여주면 되는데요. 아기자기 귀여운 매력을 뽐내는 클레이 토우 공예품들. 토우가 이런 말을 하네요. 여러분, 행복하소. 이렇게 정말 토우를 만들어 보니까 이제 입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것 같은데, 선생님, 근데 저희가 이렇게 박물관에서 나눠준 클레이 키트로 토우를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이 키트가 없어도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역사박물관에 만드는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걸 보시고 시중에 클레이를 파니까요. 그걸 구매하셔서 영상 보시면서 충분히 아이들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원주 영랑마을에서 흙으로 소를 빚어서 건강과 풍요를 기원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직접 만든 소의 소원을 빌어볼까 하는데요. 저보다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올 한해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봄아, 어서 오렴. 원주 시민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서예가분이 직접 썼습니다. 그쵸? 입춘첩. 지난주에 발송됐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쯤은 각 가정 현관에 붙어 있지 않을까? 대문에 붙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입춘날 흙으로 소를 빚어서 소원을 빌고 또 풍년을 기원한 풍습을 정말 처음 알았는데요. 제가 소띠이기도 하고 또 새해 소원도 빌 겸 이 클레이 토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는요, 내일 오전 10시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클레이 토우 만드는 방법을 담은 동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동영상 보시면서 따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달 말까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입춘맞이 소원 빌기 행사도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난히 추운 요즘 아니겠습니까? 네. 하루빨리 따스한 봄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시청자 채널을 통해서 도착한 사연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김영숙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진영 씨가 한번 맛깔나게 소개해 주시죠. 맛깔나게요? 노래를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무조건 달려갈 거야! 자, 인기 많은 무인 카페로 네. 책도 읽고 친구도 만나고 멍 때리기도 하고 이 무인 카페가요 정말 색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딱 생각하기에 아주 딱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 진영 씨도 사실 책 읽는 것처럼 보였으나 혹시 멍을 때린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들켜 멍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늘 창법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너무 좋았고요. 다음 메시지 만나볼까요?
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권휘님께서 문화재 하면 법천사지도 있고 원주에도 향교가 있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향교에 관련된 이야기 했는데 맞아요. 정말 보면서 저도 느낀 게 우리 지역에 있는 향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번 또 다뤘죠. 법천사제에 네네. 관한 소식들. 맞습니다. 네, 사연 고맙습니다. 네, 다음 메시지는요? 사연도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진영 씨가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자, 우리 영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네네. 코로나로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우리 집 두 아이 작년에 학교도 못 갔는데 집에서 올겨울 방학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요. 와우. 우리 꼬맹이 이쁜 효경이 잘생긴 로우야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우리 꼬맹이들 칭찬 완전 많이 해주세요. 효경이 로우야. 저희 오늘 칭찬 많이 해드려야 돼요. 그럴까요? 진짜. 저는 사실 저 나이 때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네. 갑자기 반성의 시간인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진영 씨가 반성도 하시고 좋은 소식도 알려주시고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하루 동안 이 무인 시대, 정말 이 무인 시스템 속에서 살아봤는데요. 이 혼자라는 시간이 정말 좀 외롭기도 하고 좀 쓸쓸할 수도 있겠지만 해보니까 확실히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꼭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셔서요. 이 무인 시스템 즐기시면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용석 씨는 혹시 교통문화지수라고 알고 계세요? 오늘 질문이 많네요. 자, 교통문화지수는요. 네. 전국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운전 행태 등 여러 가지 운전 안전, 교통 안전과 관련된 항목들에 있어서 지표 평가를 하는 맞죠? 맞죠. 예. 용석 씨가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도 잘 말씀해 아, 주시니까 네, 항상 네.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해당 지역의 교통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 맞습니다. 지난해 네. 78.94점으로 전년보다 2.3점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군요. 원주시가요, 전국 시 중에서 30만 명, 인구 30만 명 이상 되는 시 중에서 무려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구시, 태백시도 A등급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참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엄지척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통문화 같은 경우는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